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에디오피아 시다모 블루게타 몬타샤 커피 600g을 200도에 투입했고요. 최대 화력을 줘가지고 좀 빠르게 로스팅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머도 제로로 만들어. 일단은 에디오피아 커피는 그 스페셜티 커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 에디오피아 커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그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맛들. 근데 이게 고지대에서 이런 천혜의 자연적인 환상적인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지대가 점점 미터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꽃향이나 뭐 복잡한 맛,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향 이런 것들은 광합성 작용의 그 일부에서 그런 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향으로 즐기는 거 있잖아요. 품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맛이라는 범주 안에서 향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서 아 이거는 어떤 향이야 그리고 이 원천은 어디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식물에서 나오는 게 한 80%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서 나오는 게 20%, 그 다음에 나머지 1~2% 정도가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향은 향기 물질은 어디서 나오냐면 식물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커피도 마찬가지로 식물이기 때문에 이 식물에서 나온다. 그럼 식물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런 향들이 나오는 걸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 생물 전공하지 않았어도 광합성이라는 말은 알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근데 식물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고 그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 낮에 하는 반응이 있고 밤에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성분을 만들어요. 이 당성분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잘 비축해놨다가 이걸 열매를 맺게 했는데, 열매를 왜 맺게 하느냐? 내 유전자를 번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수술 연결해주는 뭐 꿀벌 같은 사람 꽃가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다양하게 맺기 위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건데, 꽃이 피고 지면서 이게 생두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향기 성분이 들어간다는 게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커피 나무가 자랄 때 쉐이드 트리라고 해가지고 옆에 뭐 여러 가지 심거든요. 그때 카카오 나무를 심으면은 그 커피에서 카카오 향이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과일을 많이 심으면 바나나 나무 심어서 바나나 향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낮에 하는 반응과 밤에 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향기 성분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고 햇빛이 어떤 1조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되고, 밤에는 어느 정도 추워가지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당성분을 추우면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해. 나 죽는가 보다 해가지고 당성분을 많이 만들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커피가 좀 더 단단해지면서 좀 더 맛있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일교차가 커야 되냐면, 일교차가 크려면 어떻게 돼요?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로 갈수록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1900m, 200m, 1900m,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나오는 이 커피들이고요. 이 커피는 상당히 생두가 작아요. 얘네들이 추위와 더위에 강하게 이겨낸 다음에 당성분도 이 생두 안에 많이 응축시켜놔서 얘네들이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 결국 인간에게는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 하나의 상품이 됐다. 그래서 이 지역의 커피는 이제 최근에 예가체프 지역이 강세였다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 지역 커피들이 점점 약간 밋밋해지면서 더 높은 지대인 시다모에 물르겠다. 몬타샤 사람 이름이 그 지역 아르베고나무 지역이나 그 지역까지 커피 나무가 심어져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커피가 COE에서 1위를 하면서, 그 지역 커피가 왜 맛있냐 했을 때는 일단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점 고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간에게 축복일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후 온난화가 됨으로써 이게 높은 지대는 평야보다는 한정적이잖아요. 땅이 많이 재배가 안 돼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비싸다 악발하려고 이제 써둔 거고요. 어쨌든 모르겠다 몬타샤 커피와 광합성 작용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향기 성분과 맛 이야기를 했는데, 고지대로 갈수록 꽃향이 많이 난다고 하고, 저지대로 갈수록 브라질 커피 같은 향기가 납니다. 건강하나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저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커피 품종인 로부스타, 옥수수 같은 맛,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를 잘 볶는 과정에서 저 181도가 됐는데 이 갈변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커피는 뭐냐, 당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근데 콩이 작기 때문에 이 모든 풍파를 이겨낸 커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대 화력을 주는데 화력이 잘 오르지가 않아요. 밀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고도가 높이 자랐으니까요. 이 커피에 맞는 향립 적정 시점에서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단한 커피는 약배전을 하잖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그라인더가 잘 갈리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1팝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진짜 1팝은 아니고 기다리면 터질 것 같아요.
화력은 계속 최대 화력을 유지하면서 10분, 로스팅 10분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과연 까지 줄일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도고요. 200도. 1팝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커피는 굉장히 화려한 맛이 특징인데 화려하게 잘 볶으려면은 특정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가운데에 넣으면 그게 완전한 스트라이크인데 1팝 많이 터지거든요. 그 화력 조금 줄여줄게요. 일정한 거 보니까 이건 지대가 일정한 곳에서 볶은 게 맞아요. 그 가운데 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딱 맞추는 공은 딱 하나거든요. 거기를 잘 맞춰야 돼요. 얼추 비슷해도 뭐 스트라이크긴 한데 요즘 ABS 존이 있어가지고 달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다음 1팝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고유의 향미가 가장 잘 표현됐을 때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는 이유는 이 등껍질 잘 펴졌나 안 펴졌나. 왜 잘 펴져야 커피가 잘 달리거든요. 그라인더에. 215도. 215도에 배출했고요. 1팝이 거의 1% 정도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라인딩은 잘 되겠죠. 한번 하나를 먹어보고 맛평가를 잠깐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네요. 콩이 그리고 굉장히 작은데 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콩들이 보통 밀도가 높아요. 네, 일단은 로스팅은 잘 돼가지고 딱딱하지 않고요. 잘 갈면되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추향과 레몬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끝에 오는 씁쓸함, 카카오 같은 쓴맛도 있고 굉장히 맛있고 버터 같은 풍미도 있고 부드러울 것 같다는 느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